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20 KB 국민은행 퓨처스 리그 9라운드 4경기 보내드립니다. 흥민표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9라운드 4경기 홈앤쇼핑과 사이보로의 대결이 펼쳐지는데요. 오늘 대결로 전반기에 성적표가 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경기인데요. 9라운드 4경기니까요. 네. 사이보로 그리고 홈앤쇼핑 모두 선두권에 있는 팀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반기 마무리를 잘해서 후반기에 좀 유리한 위치에서 시작하길 지금 모든 팀이, 두 팀이 바라고 있을 거예요. 네, 사이보로는 거의 순위 변동이 없었습니다. 4위 자리를 굳건히 지켜왔었고요. 홈앤쇼핑은 계속해서 이 상위권 자리를 위치했었는데요. 자, 오늘 마지막 경기에서는 어떤 결과를 보여줄지 궁금합니다. 자, 9라운드 1경기까지 3경기까지 결과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라운드 포스코 케미칼과 셀트리온의 대결로 시작을 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이 2대1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9라운드) 2경기에서는 정관장 황진단과 화성시 코리오 1, 2위 간의 대결이었었는데요. 정관장 황진단이 다시 한번 일격을 맞으면서 3연패의 늪에 빠졌습니다. 9라운드 3경기 한국물가정보와 수리안합천의 대결이었습니다. 수리안합천이 2대1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드디어 전반기 마지막 경기입니다. 자, 오늘 대결을 펼치는 홈앤쇼핑과 사이버로 2위와 4위의 자리에 있습니다. 화성시 코리오가 정관장 황진단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1위 자리를 되찾게 되었고요. 정관장 황진단은 이 3연패를 거두면서 1위에서 3위까지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네, 초반 아주 북측 기강하처럼 이제 5연승을 달렸었는데 브레이크가 한번 걸리니까 또 3연패까지 늪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잘 추스려서 정관장 황진단은 후반기를 좀 준비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홈앤쇼핑은 사실 개인 승수는 11승이나 정말 경제적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그래서 5승 2패 상당히 좋은 팀 성적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렇네요. 사이보르는 개인 승수 12승인데요. 4승 3패를 거두고 있습니다. 9라운드 4경기 1국입니다. 김창훈 선수와 강창배 선수의 대결입니다. 장고대국 2국입니다. 최원용 선수와 한웅규 선수의 대결입니다. 마지막 속기대국 김기범 선수와 최강호 선수가 만났습니다. 네, 상대 전적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고대국 1, 2국에서는 한 차례씩 대국을 펼친 바가 있습니다. 3국 속기대국은 오늘 첫 대결을 펼치네요. 네, 이렇게 상대의 전적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많은 판수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요. 한 차례씩 대국을 펼친 기록에서는 모두 홈앤쇼핑이 승리를 거둬갔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약간이나마 기분 좋은 오더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나 네. 두 팀의 전력 차이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오늘의 승부를 섣불리 예측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전반기 마지막 대국이기 때문에 두 팀 모두 좀 기분 좋은 마음으로 마무리 지었으면 하는 마음일 텐데요. 자, 오늘 김창훈 선수와 강창배 선수의 장고대국, 그리고 최원영 선수와 한웅규 선수의 장고대국이 펼쳐졌고요. 속기대국에서는 김기범 선수와 최강호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속기대국 이 두 팀의 막내 간의 대결인데요. 네. 자, 과연 어떤 선수가 이 신예로서 좀 더 패기 있는 모습을 보여줄까요? 장고대국 두 판과 속기대국 함께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라운드) 4경기입니다. 홈앤쇼핑과 사이보로 전반기 마지막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고대국 1국 홈앤쇼핑 김창훈 선수와 사이보로 강창배 선수의 대결. 한 차례 대국을 펼쳐서 김창훈 선수가 승리를 거둔 바가 있는데요. 네, 현재 홈앤쇼핑을 2위 자리에 올려놓은 장본인이죠. 김창호 선수. 장고대국 2국입니다. 홈앤쇼핑 최원용 선수와 사이보로 한웅규 선수의 대결입니다. 네, 초반에는 부진을 면치 못했었는데 점점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최원영 선수. 이렇게 팀의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팀에서 막내를 담당하고 있는 두 선수 간의 대결입니다. 3국 속기대국 사이버로 최강호 선수와 홈앤슈팅 김기범 선수의 대국입니다. 네, 최강호 선수까지 사이버로 선수들은 모두 4승 3패를 기록하고 있어요. 네. 정말 고루고루 잘 해주고 있다는 뜻이고요. 주장인 이제 최강호 선수가 조금 더 본인이 더 분발하고 싶은 욕심이 있을 겁니다. 네. 홈앤슈팅의 김기범 선수입니다. 97년생의 기사이고요. 2017년에 입단에 성공을 했습니다. 3승 4패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네. 올해 7판을 뒀는데 재밌는 것이 모두 흙을 들었어요. 정말 뭐 갈갈보를 해도 오늘도 똑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7번 연속 승리하는 거 확률이 이제 홀짝을 해도요. 그렇잖아요. 50% 확률을 오늘 대구까지 8번 연속 흑번을 들게 되네요. 좀 흙이랑 인연이 있는 김기범 선수인가요? 네. 자, 오늘 김기범 포지는 선수가, 네. 우상기에 한 칸 높은 구침을 했네요. 뭔가 사전에 좀 연구를 하고 나온 포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3칸 낮은 역공은 최근에 좀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포인트는 날일자로 두는 것이 이제 포인트인데 네. 예전에 다 한 칸을 뒀잖아요. 네. 그러나 이제 한 칸을 두지 않는 이유가 사실 날일자는 좀 저위에 눌려서 잘 안 떠오르는 수법이었는데 위에서 눌림을 당하는 것보다 낫다는 것 같아요. 뜻이 여기를 한 칸 띄면은 계속 쭉쭉 밀어가면 계속 늘어줘야 되니까 네. 백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교환해버리면 이 돌들이 탄탄하잖아요. 그러나 이제 여기를 압박갔을 때 이런 식으로 돌들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이런 식으로 급소를 맞는다거나 혹은 이쪽에서 공격을 한다든지 한다면 좀 차이점이 생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백이 흙을 누른다고 한다면 날일자로 계속 눌러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날일자로 둘 수 있는데요. 차이점은 뭐가 있냐면은 뭐 받아줬을 때 이 끊는 약점에 노출된다는 거죠. 그래서 후수로 받아야 돼요. 그럼 흙은 발빠르게 선수를 뽑고 다른 곳을 가겠다. 이제 그런 뜻이고요. 한 칸과의 차이는 이제 여기서 손 빼기에는 이 찌르고 젖힌 자리가 워낙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또 받아야 된다는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일장일단은 있습니다. 뭐 날일자가 무조건 네. 정답이라는 것은 아니고요. 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 선호수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우상귀로 향했습니다. 네, 붙여가자 견고하게 느는 선택을 했네요. 보통은 이제 이런 식으로 교환이 된다면 좀 활용을 당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 수법을 잘 두지 않는데 지금 이 수법을 둔 이유는 이렇게 참아두더라도 여기까지 벌린 수의 간격이 괜찮다라는 생각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은 백돌이 만약에 이쪽에 있고 같은 형태라면은 이것은 분명히 당했어요. 이 돌과의 간격을 생각하는 거죠. 지금 비교적 넓은 편인데 이쪽이 아주 견고하다면 침투했을 때 충분히 매섭게 공격을 할 수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백이 이 우상 쪽을 이렇게 처리한다는 것은 앞으로 우변 침입을 노리지 않겠다는 생각인 건가요? 네, 우변은 침입보다는 이제 위에서 삭감을 하겠죠. 뭐 눌러간다든지 이쪽 어깨 짚는다든지 이제 그런 수법을 생각을 할 테고요. 그 자리를 좀 서둘렀네요. 좋은 자리예요. 네. 분명히 다음에 이런 식의 공격을 보고 있고 혹은 이런 식의 분명히 백돌에 대한 압박감을 심어줄 수 있거든요. 그러나 백도 이 장면에서 여기를 수비적으로 받는 것은 네. 뭔가 좀 싫죠. 자체로 좀 당한 느낌이 있고요. 뭐 인공지능은 이런 장면에서 들여다보는 수법을 많이 두는데 글쎄요. 지금은 이쪽이 보다 더 두터운 느낌이 있어서 네. 지금의 배석에서는 이 수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김기범 선수는 마치 좀 함정을 파놓은 느낌이 있어요. 지금 여기를 이제 힘을 실어주고 조금 손해지만 네. 이수를 뒀을 때 상대방이 인공 공부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이 자리에 오면은 그때 이곳을 끊어버려서 세게 가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숨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충분히 해볼 만한 전투라고 바라보고 있는데요. 김기범 선수는 아무래도 이 5화 정석을 선택할 때부터 이 한 칸으로 다가가겠다는 구상까지 완료해 놓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포석 구상을 미리 해둔 부분이 있고요. 뭐 선수들 개개인마다 다 이제 대국전에 이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포석 구상이 되는 것인데요. 네. 내가 이 포석을 썼을 때 상대방이 어떤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이 수를 준비해서 풀어가겠다. 네. 그런 트레이닝을 많이 하거든요. 자, 지금은 우상 쪽이 흙이 두텁기 때문에 백도 원래 두어지는 수법보다는 지금 배석에 맞는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뭔가 좀 느끼고 있는 거예요. 최강호 선수도 이게 뭔가 함정이 아닐까라는 지금 그런 생각을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너무 태연하게 여기 좀 손해지만 늘어줬단 말이에요. 네. 여기서 이미 단서가 생긴 거죠. 손해수를 빨리. 두면서부터 네. 지금의 이 자리를 둔다는 뜻은 네. 뭐 이거는 좀 느낌으로 실제로 연구가 안 돼 있다고 하더라도 뭔가 그 감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좀 위험을 알리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면 다른 길로 갈 수도 있겠죠. 백도 만약 흙이 한 칸으로 두어져 있다면 행마하기가 굉장히 쉬웠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나를자이기 때문에 이 흙의 나를자 쪽으로 백도 어떻게 행마를 해야 될까요? 여기를 지금 함부로 행마하다가는 지금 이도도 있어서 바로 끊고 싸울 수도 있어요. 네. 여기가 이렇게 끊어져 버리는 순간에는 이 급소 자리가 아주 노출이 되죠. 거의 포위의 형태인데요. 네. 이쪽 받아야 되는데 네. 눌림 당하면 일단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음, 여기서 행마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이 나래자는 아마 배제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견고하게 둔다면 역시 한 칸이나 뭐 이런 자리고 네. 이런 자리. 네. 그것이 아니라면 여기 나릴자. 아예 혹은 손을 네, 빼나요? 이런 나릴자로 아, 그래 나도 나의 갈 길을 가겠다. 그렇게 전략을 짜는 것이죠. 네. 자, 기세로 아예 손을 돌리는 방법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계속 둔다면 백이 나를 짜는 것은 흙도 이제 나와 끊어서 약간 무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이쪽은 그렇죠. 네. 그 흙의 나를 짜 바로 위로 입구자로 붙여서 이렇게요. 네, 행마를 네. 하는 것은 좀 악수인가요? 네, 늘어주더라도 그렇게 득 같지는 않습니다. 이 자리가 얘도 교환이 안 돼 있으면 두터워지는 순간에는 그래도 눌러가는 것이 네. 이제 가능한데 이 교환이 되어 있는 순간에는 이미 하변은 흙이 쭉 진출을 해놨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네. 이 구자 교환은 이제 하지 않을 것 같고요. 나중에 나를자로 씌우는 수까지 미리 없애놓는 수가 되기 때문에 악수가 될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좀 많이 의심하는데요. 네. 지금 시간이 지금 1분 30초 남았잖아요. 이곳에서 시간 투자가 많네요. 네, 여기 뭐 시간 다 사용하겠는데요. 보통 이 정석에서 쉽게 떠올릴 수 있는 행마를 지금 이 장면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그래도 가요? 오랜 장고 끝에 이 원래 뭔가 주어지던 행마대로요. 이게 딱 봤을 때는 함정 파놓은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제 최강호 선수도 생각을 한 거죠. 이거 느껴왔을 텐데 이거 아무리 봐도 잘 모르겠는데 하면서 결국 결행을 했어요. 이 모양이 이렇게 두고 보통이라면 이제 이런 형태예요. 끊고 단수 치고 있게 되고 이렇게만 처리된다면은 백에 둘 수 있어요. 물론 여기서 흙이 보통은 뭐 이런 식으로 나래자로 두는 것인데 글쎄 여기 단단하기 때문에 이 수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이 단수가 아파서 네. 약간 리스크가 큰 전략이긴 하거든요. 네, 최강호 선수도 의심은 되지만 네. 내가 그래도 안 되는 길이 잘 안 보이는데 음, 굳이 두려움에 이제 피할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일단 갔습니다. 네. 이제 턴이 넘어왔죠. 김기원 선수가 만약에 지금 이 두터운 이 한 수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구상해 두었더라면 이제 함정에 빠뜨린 것인데 그게 아니라 그냥 뭐 상대방이 알아서 위축되겠지라는 마음으로 갔더라면은 오히려 반대로 또 우표를 찔린 느낌이 있어요. 최강호 선수도 바로 착수를 한 것이 아니라 지금 배석이 다른 걸 알고 충분히 시간을 투자하면서 선택을 한 수이기 때문에 김기범 선수도 그것을 좀 고려를 해서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또 의심하고 또 의심한 결과 네. 끝에 이제 둔 것이라서 그러니까 이것을 기본적으로 있는 것은 당했어요. 활용을 당했죠. 네. 그리고 이쪽으로 밀어가는 것은 네, 찌르고 막는다든지 한다면 백 모양이 정리가 되어버립니다. 네. 그래서 흑 입장에서는 가장 일반적이면서도 강하게 들 수 있는 수법은 이곳이고요. 이것을 백이 아무 생각 없이 늘어버리면요. 돌이 양분되면서 상당히 위험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력돌을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막게 되고요. 그렇다면 흑도 이제 끊어가는 거죠. 네. 여기서 돌아갈 수도 없고요. 이렇게 있는 수는 젖히는 수는 있는데 있게 되고 찔러서 네, 이것도 일종의 바꿔치기 느낌인데 일단 축으로 잡히는 형태가 워낙 좋아서요. 한 번 더 가일수가 필요하죠. 네. 백은 이 한 점을 버리고 네, 이런 식으로 도망가고 집이 없어요. 이거밖에. 가볍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흑은 여기를 돌파당하는 것은 막아야 되고요. 그냥 있는 것은 이 느는 자세가 좋습니다. 그래서 총 단수 교환을 하고 이제 있는 선택을 합니다. 맞게 되고요. 글쎄요, 여기까지는 거의 외길로 보이는데요. 다른 네, 길을 도모할 수 있을까요, 김기범 선수? 자, 오히려 자신감 있게 나오는 쪽은 최강호 선수죠. 네. 자, 최강호 선수는 수읽기가 다 끝난 것 같은데요. 네, 더 이상의 그 변화 없다. 그거는 원래대로 가는 길밖에 흑이 네, 선택할 수밖에 없다. 라고 이미 마친 것 같습니다. 김기원 선수는 다른 길을 계속해서 모색하려고 하는데 생각보다는 그런 길이 좋은 길이 잘 보이지 않는 듯 하고요. 김기범 선수의 생각은 이 우상 쪽으로 두텁게 머리를 내밀고 있는 것이 이 접전에 간접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생각인데요. 네, 과연 끊어갔습니다. 그렇죠. 그 한 점을 그냥 버리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네. 저 여기서 이거 밀 수 있나요, 이거? 이거 미는 것도 그냥 여기 뚫어버려서요. 이게 축이라면 모르겠지만 이게 축이 안 되잖아요, 이게. 백돌이 저기 있으니까. 네, 소목이면 이 위치죠. 네. 네, 이건 축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밀린다면 이렇게 한 점을 버릴 수밖에 없다는 뜻인데 네, 이거는 백의 자세가 워낙 좋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된다면 이게 또 맛도 나빠가지고요. 씌우기도 좀 겁이 나요. 붙이기만 하더라도 거의 수예요. 네, 흑도 약점이 남아 있어서요. 네. 그래서 밀어가기도 쉽지 않고 네. 이을 수밖에 없다면 글쎄요, 평소와 달라지는 게 없어요. 예상도대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여기만 좀 손해본 느낌인데요, 그러면요?
이 형태 자체는 흙이 좀 손해를 본 것이거든요. 이거 나갈 수 있나요, 진짜? 뭐 나갈 수 있어야 말이 되는데 네. 뭐 이런 식으로 두면은 싸우고요. 네. 백도 이 단수 교환을 안 하겠죠. 못 나간다면 네, 이거는 백이 불만이 없습니다. 일견 이제 우변이 상당히 커 보이지만 네. 생각보다 이제 백의 두텀이 아주 견고하고요. 전체적으로 백이 두텀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넓기 때문에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이제는 눌러가서 하변을 구축할 수도 있고요. 네. 뭐 큰 차이는 아니겠지만 이 정도라면은 네, 백이 두텁게 정리를 잘 한 것 같습니다. 김기범 선수는 우변에 확장가를 만드는 것으로 만족을 했을까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실리를 좋아해요. 아, 네. 기본적으로 실리파고요. 그래서 일단은 얼핏 보더라도 이거 서른 집은 충분히 나올 수 있어. 그리고 우아기도 집이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실리를 잔뜩 얻어냈다. 이제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데 반대로 말하면은 이제 이쪽이 서른 집이라면 여기 덤이에요. 근데 백은 이 귀 두 개가 이미 7집씩 14집에다가 확정가만 하더라도 이제 거의 20집에 육박하고요. 발전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변, 좌변, 상변. 이 세 개의 변의 발전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백도 충분히 들 수 있습니다. 보통 비어있는 귀를 7집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는 건가요? 뭐 그거는 이제 기사대마다 판단하기가 아니 단수를 거기 맞나요? 머리를 맞아요. 아니 거기는 늘어야죠. 어휴 깜짝 놀라. 그 날일자 자리가 그렇게 대세점인가요? 아니요 그건 비교할 수가 없는데 여기를 맞은 거는. 그래프도 갑자기 흙 쪽이 넘어갔죠? 뭐 갑자기인지는 좀 되돌려 봐야겠지만 아마 이수로 인해서 넘어갔을 거예요. 네. 왜냐면은 여기를 늘어두면요 흙이 여기 날짜 키운다고 한들 여기 폭이 뭐 계속 넓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별것이 없어요. 아니면 흙이 꼬부려서 좀 두점머리를 얻어 맞는 게 싫었을까요? 근데 오히려 좀 이런 건 땡큐예요. 오히려 여기 아프군요. 집을 아무리 여기 벽 쌓아도요 네. 흙돌들이 뭐 아무리 생겨도 여기 늘어져 있으면 몇 집 안 나요 여기는요. 그 이런 자리가 하나도 아픈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는 엄청나게 아픈 자리인 게 이로 인해서 빛이 다 잃어버렸어요. 빛을.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백이 머리를 내밀고 있으면 이 아래쪽 삼선 나를자로 계속 키워갈 수가 네. 있었는데요. 이 반대로 뭐가 됐냐면요. 여기를 당하면요. 이 형태가 나중에 이런 형태가 나와요. 이 곤마되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세력에서 이제 곤마가 될 수 있는 돌이 돼버린 거예요. 무거운 돌이 돼버리는군요. 네. 그 머리는 너무 아팠는데요. 네. 두 점머리도 맞지 말라고 하는 건데 이건 한 점머리잖아요. 한 점머리. 한 점머리 격이니까 최강호 선수의 의외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금 귀를 붙여간 것은 이거는 너무 김기원 선수를 좀 순진하게 본 느낌인데 뭐 이렇게나 사진인데요. 받아주면 이제 나중에 저처이었을 때 엄청난 득이죠. 넘어가는 게 생기니까요. 이게 이렇게- 백이 원하는 네. 베스트 그림이죠. 베스트 그림인데 이거를 늘어줄 리는 없어요. 여기서는 이런 모양에서는 여기를 급소를 알려서 먼저요. 백 모양을 무너뜨리는 게 낫습니다. 이곳이나 혹은 뭐 이곳 뭐 음, 만만하게 간다면 이런 정도. 네. 여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다 막아버리면 별게 없어요. 초반이라서 앞에 걸기도 부담스럽고 이런 거 쓰면은 그냥 때려버립니다. 이런 거 안 받아버려요. 돌파 당하는 게 안 아픈가요? 네, 이거는 너무 깔끔하게 살아있거든요. 귀가 이 형태가 되게 대책이 없어요. 어떻게 뭐 할 수가 없는 형태입니다. 지금 그 뚫은 것뿐인데 네. 여기는 하변은 나중에 여기 갈라쳐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반면에 다시? 이쪽은 네. 완전히 무너져 버렸죠.
네, 너무 순진하게 약간 순진하게 봐주는데요, 근데. 아, 이것도 약간 순진하게 받아준 그 네, 축에 속하는 그거는 건가요? 이거보단 이게 조금 이거보단 난데 왜냐면 저처이었을 때 네, 이 건너가는 자세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도 뭐 이 정도면 훌륭하게 건너가는데요. 근데 그러나 이제 안 좋은 점은 뭐냐면요, 백돌이 이런 데 와서 이런 쪽으로 활용할 수도 있어요. 아, 어찌됐건 간에 이것도 순진하게 받아준 건 맞아요. 네, 같은 과의 수군요. 네, 활용 당했습니다. 네, 지금 뭐 기세로 보나 돌의 흐름으로 보나 여기는 무조건 갔어야 되는데 아, 글쎄요, 그런 부분을 놓친 것은 좀 아쉬워 보이네요. 네. 그쪽에서. 흑이 고분고분 받아주었기 때문에 백의 응수타지는 성공을 거두었고요. 그리고 벌려갑니다. 네, 여기를 머리를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형세가 지금 뭐 약간 거의 비슷해지네요. 네, 그런 느낌인 거니까 네, 늘어두었더라면 확실히 백이 괜찮았겠습니다. 아마 최강호 선수는 는다면 이제 흑이 이런 식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협공을 오는 그런 수법들이 좀 싫었던 것 같아요. 아, 먼저 공격을 당할까 네, 봐요. 여기 그래도 좀 힘이 있으니까 네, 행마하기가 좀 불편할 수 있다.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래도 이 돌이 머리가 내밀어져 있으면 이 돌이 사실 쉽게 공격당할 말은 아니거든요. 네, 네, 이 장면에서 다만수가 어렵네요. 지금 두고 싶은 자리는 상당히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데 입구자 같은 것도 괜찮고요. 그쵸, 젖혀 있는 것도 상당히 큰 자리고요. 두터운 자리인가요? 네, 여기를 안 두면요, 뭐가 있냐면 여기 여전히 급소해요, 이 자리는. 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은 뭐 상변이 다 깨지거든요. 네, 그리고 이 형태는 기본적으로 여기 찌르고 젖히는 수가 있어서 건너가는 데도 수월하고요. 혹은 위로 찔러갈 수도 있고. 약점이 있는 자리였네요. 네. 그런 것을 좀 깔끔하게 해결하는 느낌이 있죠. 네, 맛도 보강을 하고 집으로도 큰 자리고요. 김기범 선수도 좀 실리지향적이기 때문에 이 수를 굉장히 싫어할 것 같은데요. 네. 또 여기 보가에 또 흠집 나는 것이 네. 남아있기 때문에 네, 이런 거 좀 예민하죠. 또 뭐 보통이라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걸쳐 간다든지 해서 확장을 시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좀 진짜 예민하게 화가 났나요, 지금? 네, 큰 자리를 빼앗겼기 때문에 바로 침입을 합니다. 네, 이건 조금 초반부터 네, 서두르는 느낌이 있습니다. 상변부터 접전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최강호 선수와 김기범 선수의 3국 속기대국 잠시 후에 계속 보시죠. (2019-20 KB 국민은행 퓨처스 리그) 전반기 마지막 경기 9라운드 4경기 홈앤쇼핑과 사이버오로의 대결입니다. 네, 지금은 김기범 선수가 상변에 이제 뛰어들고 사실 뭐 덮어 씌울 수도 있었지만 좀 천천히 가자는 것 같아요. 네. 또 일단 근거를 차단을 하고요. 바깥으로 도망갈 때 네, 차분히 눌러가면서 네, 천천히 보고 있어요. 안영을 차지하면서 흙을 내몰고 있는데요. 네. 이런 장면은 사실 또 두고 싶은 자리가 이런 자리. 30초. 특에게 탄력을 불어넣고 백을 좀 노리는 거죠. 이런데 나중에 맞았을 때 이제 상당히 아파요.
어떻게 받아야 될지가 모르겠어요. 이런 자리가 이제 떠오르고요. 네. 그것이 아니라면 한 템포 빠르게 이 자리를 가는 것이었는데 일단은 김기범 선수도 좀 힘을 비축합니다. 모양을 갖추고 있고요. 또 어느 정도의 탄력을 갖추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그렇죠. 지금 흑 입장에서는 여기 붙이는 수도 나중에 있고요. 여덟, 아홉, 선수죠. 열. 여차하면은 사는 형태는 충분히 나옵니다. 그러나 왜 어지간하면은 이런 위기 상황이 오기 전까지는 그런 진행은 안 할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쉬어가더라도 뭐 붙인다든지 해서 바깥쪽 탄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타기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쉬어가더라도 뭐 날일자 행마 하기도 제격이고요. 사실 지금은 밀어서 계속 하나, 뒤를 밀어주더라도 백돌이 이쪽에 쌓이는 것이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네. 일곱, 반면 이쪽을 밀어가게 된다면 이쪽 백돌을 이제 위협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백돌 이런 식으로 씌어가는 것은 지금은 방향차고예요. 오히려 좌상 쪽에 있는 백돌에게 더 방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방향을 잘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은 오히려 이런 식으로 와서 자연스럽게 한 칸을 뛰면서 양쪽의 돌을 좀 노리는 수법도 생각해보고 싶고요. 30초. 그것이 아니라면 가만히 뛰는 것도 셋, 두터운 수법인 것 같아요. 네. 여섯, 뛰어가면은 이쪽으로 오고요. 아홉, 귀로 받았어요. 그것은 좀 근거를 조금 신경 쓴 한 수인데 이 형태 자체는 좋지는 않습니다. 이게 여전히 찝는 수법이 남아 있어서 먼저 젖힐 수도 있고요. 네. 그러면 방금 보여주신 대로 흙이 하나 나가놓고 연결을 하면 백도 바로 귀를 보강을 해야 되는 건가요? 30초. 네, 그럴 생각이었다면은 이 수를 네. 두지 않았을 것 같아요. 다섯, 아, 발이 너무 느린가요? 네, 좀 느려 보이고요. 이 장면에서 글쎄요 어떤 수법을 구사하고 있을지 뭐 실전도 그렇게 진행이 될 테니까 한번 네. 지켜보시죠. 아까 보여주신 대로 이 교환을 해놓고 이 한 칸으로 네. 모양을 좀 안정적으로 정리해 놓는 것은 어떨까요? 이렇게 두고요. 이렇게 띄어서요. 네. 뭐 이렇게 두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자리는 진짜 흑에게 맞는 순간에는 이 전체가 휘청휘청 거릴 수도 있기 때문에 급소 자리죠. 근데 그냥 여기 둘 거면 근데 이 교환들이 일단 다 악수라서 사실 아, 여기 다가왔을 때 위력도 사실 좀 덜해지고요. 네. 뭐 붙여서 충분히 나갈 수가 있죠. 이 돌이 생겼으니까. 자, 여기서 한 수가 어려운데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어디죠? 아. 어쩔 수 없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 교환들은 악수예요. 네. 득이 없습니다. 이수로 귀를 지켰다면은 몰라도 요 젖히는 게 남아 있고요. 최소한 나중에 치중도 남아 있죠. 못 막습니다. 네. 음. 30초. 사실 뭐 흑이 이돌의 탄력이 이제 괜찮다고 판단을 한다면 다섯, 여섯, 벌려갈 수도 있어요. 여덟, 아홉, 열. 조금 신경 쓰인다 한다면 뭐 붙여서 정리를 한다든지 네. 할 수 있고요. 한 칸 뛰는 것은 조금 밋밋한 것 같아요. 보통의 행마긴 합니다만 네. 이 들여다봄으로 인해서 붙이는 탄력이 죽어버리고 여전히 이 두 집 나는 탄력은 아니거든요. 안쪽에서요. 네. 차라리 입구자가 날 것 같아요. 한 칸보다는. 김기범 선수 이 장면에서 초읽기를 사용을 합니다.
둘, 스타일리상 손 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여섯, 어, 일곱, 여덟, 아홉, 아, 봐주나요? 두텁게 입구자로 행마를 했는데요. 입구자가 지금은 탄력적이에요. 네. 항상 이 형태를 만들 수가 있죠. 이렇게 만들고 이제 호구로 쳐서 탄력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자리 뛰더라도 여기 찔러가는 것이 있어서 네. 거의 선수성이거든요. 근데 받기도 애매해요. 뭐 어떻게 받아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아, 이거 다시 이쪽을 지켜야 한다면 글쎄요. 이쪽 두 칸을 벌려서 네. 안정을 취할 수 있습니다. 최강호 선수는 공격보다는 좀 실리적으로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하고 있었네요. 네, 지금은 크게 공격적인 움직임을 취하기보다도 오히려 백돌에 대한 안정에 집중을 했죠. 네. 이 급소 자리를 지키고 늘어서 근거를 확보하고. 네, 지금 장면에서는 둘, 백도 이제 약한 돌은 없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붙여서 일곱, 몸싸움을 시도할 수도 있고요. 그 자리 이렇게 한 칸 뛰는 자리를 맞으면 이쪽을 좀 받기가 좀 어렵다. 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여기를 지켰습니다. 흙이 뭐 도망만 가주면은 이득이에요, 분명히. 아, 안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안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 잡히지만 않으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벽이 모자 씌워가는 게 너무 아프지 않나요? 30초. 근데 이게 뭐냐면 잡히면은 네, 아픈 자리인데 네. 여섯, 자체로는 지금 중앙도 별거 없고요. 아홉, 이수로 인해서 발전성이 뭐 불어나는 것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수 가치 자체는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네. 만약에 백돌들 이런 데 와 있어서 이수로 인해서 이쪽 발전성이 커지는 형태라면 분명히 좋은 자리인데 네. 지금은 그냥 얻는 건 없잖아요. 잡기 위한 수법이지, 이거를. 네. 기존 배석과 어울리는 수법이 아니라 공격을 위한 수법이 되기 때문에 하나, 실제적으로 이 흑에게 공격이 되지 않는다면 그렇게 의미가 있는 수는 아니군요. 네, 일곱, 유효타를 날리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김기범 선수도 손을 돌렸고요. 네, 뭐 자신 있게 손을 뺐죠. 네. 큰 자리를 차지를 합니다. 전반적인 집 형태를 보자면 이쪽은요, 이 형태니까요. 흙에 두게 되면은 11집이 늘어나요. 한 집 줄고요. 그렇다면 6집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6, 7, 10. 여기가 조금 애매한데 이 정도라면 되게 좀 아쉬울 것 같아요. 네. 분명 여기까지 이제 두텁게 처리한 이상 날일자를 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처리가 된다면 백이 좀 활용을 했죠. 6, 7, 17, 18, 20 30집이 났고요. 40집 덤입니다. 8, 22, 24, 30집. 그러니까 지금 집으로는 확실히 흙이 앞서 있어요. 흙의 불안 요소는 이 넉점이죠. 네. 아직 미생인 이 돌들과 여기 끊어지는 약점, 이런 것들의 흙의 부담 요소인데 아주 강력하게 그 약점들을 노려하기가 어려워서 국면은 지금 흙이 분명히 편해 보입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애초에 일곱, 설명드렸던 이 자리를 흙이 가게 된다면 이 백돌들 전체도 이제 노려볼 수 있고요. 네. 그렇다면 백도 지금 먼저 이 하변 쪽 나를자로 놀러갈 수 있는 건가요? 일단 이쪽을 더 진행을 시킬 것 같은데 흙이 젖히지 않고 늘었네요. 이 형태는 어지간하면은 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아, 그런가요? 예, 차라리 젖혀서 끊게 만들어서요. 이 버리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이렇게 버리게 되면 여기에도 흙의 권리가 되고요. 네. 둘, 셋, 여기도 흙의 권리가 되니까 상당히 두텁게 막을 수 있거든요.
지금 배석에서는 어울리지 않다는 생각일까요? 글쎄요, 근데 여기가 돌들이 오게 된다면 이 영향력이 중앙 쪽으로 뻗쳐서 백이 공격, 끊는 약점 등이 사실 좀 의미가 사라지는 느낌이 있는데 역할을 할 수 있었는데요. 네, 백도 여기 하나 밀어두는 편이 나았을 것 같은데 사실 급소 자리거든요, 이 자리는. 흙에 꼬부려 갔을 때 백은 어떻게 행마를 해야 되나요? 지금 붙여야 될 것 같아요. 넷, 다섯, 여기를 근데 놓치네요. 여덟, 아홉. 네, 여기 엄청난 급소 자리인 게 네. 이 다음에 콤비네이션이 너무 좋잖아요, 지금. 그렇다고 백이 여기서 손을 돌릴 수는 없는 거죠. 네, 이런 거 갖다가는 여기 입구자 당하는 순간에 대책이 없어요.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두는 건 봉쇄 당하면 못 살아 있으니까 네. 이거 다 잡히는 거고 네. 이렇게 둬야 돼요. 그럼 막아버리면 후스로 살아야 됩니다. 이게. 네. 이 형태거든요. 그럼 완전히 망했죠. 네. 둘, 셋, 넷, 다섯. 이리저리 당하는데요. 급소자리를 놓치네요. 아홉. 어? 아. 이거 완전히 올인 들어갑니까 지금? 와, 이거는 최강호 선수가 승부수를 띄운 겁니다. 분명히 지금 여기 꼬부림 당한 것은 뼈 아팠어요, 지금. 네. 그렇다더라도 지금 여기 흙이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지금. 아, 그런가요? 이게 안 받아도 이게 30초. 하나, 이런 식으로 안형을 파괴해야 될 것 같거든요. 넷, 다섯, 이거 씌워가지고 잡을 수 있습니까? 여덟.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두면 봉쇄는 되겠죠. 네. 근데 여기가 이런 형태고 탄력이 좀 있거든요. 이게 좀 애매하거든요. 백이 다음 한 수로 잡는다는 보장이 없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잡히더라도죠. 네. 잡히더라도 만약에 이 수로 잡혔다고 치더라도 네. 여기가 엄청나게 크게 들어갔잖아요. 30초. 하나, 둘, 네, 김기범 선수가 네. 움찔할 것인지 여섯. 아니 기세의 한 수를 둘 것인지 지금은 뭐 만족을 하고 네, 거의 단수까지 쳤다는 것은 좀 집 모양을 만들겠다는 뜻이네요. 뭐 이런 자리 둬서 네. 뭐 삶을 확인하겠다. 선수니까요. 거의 살아있다고 봐야 됩니다. 네. 저라면 여기 갔을 것 같은데 10초. 너무 좀 끌리거든요, 이 자리는. 너무 두고 싶은 자리라. 네. 근데 뭐 만족하고 살아두네요. 네. 네. 여기를 이런 식이 아. 될까요? 뭐 이런 식이 될까요? 네. 확실하게 한 집을 만들었고요. 김기범 선수는 좀 변화를 만들어가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챙길 거 챙기고 네. 타개할 거 타개하고 좀 그런 식으로 심플하게 가는 스타일이죠. 자, 이제 더 이상 이쪽에서는 둘 수가 없어 보이는데요. 이미 여기도 둘 데가 없다는 느낌인 것 같아요. 여기 아. 붙이는 것은 늘어두고 나서 손 빼더라도 다섯. 근데 여기 안 들 수도 없는데요. 여덟. 계속 갑니까? 여기 보고 있는 거죠? 이쪽을 때리면은 이 전체가 이제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버티는 맥락입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 네. 받아두는 것이 한 수의 가치가 있는 게 이 건너붙이는 게 있잖아요. 여기를 뚫어갈 수가 있어요. 네. 그렇다면 백도 당장 연결을 해야 되겠죠? 근데 연결하자니 이게 여기서 손을 빼버리면은 이게 근거가 이미 확보되어 있어서 네. 공격이 이제 안 당하거든요. 음, 연결하기도 좀 애매하고요. 귀 쪽을 좀 건드려 볼 수도 있는데 자, 손은 네, 네, 귀로 이런 향합니다. 식으로. 근데 큰 타격을 입힐 수는 없습니다. 예, 있고요.
이렇게 띄어서 두더라도 살아 있어요. 음. 막아도 좀 밀어가면서 살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한 점 포기하는 거죠. 일로 막고 호구 쳐서. 네. 뭐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집으로만 본다면 이어서 두는 편이 조금 낫습니다. 네, 다섯, 여섯, 그리고 하나 또 볼 수 있는 게 호구 쳐서 건너갈 때 뭐 이쪽 같이 건너가는 것도 볼 수 있고요. 아, 그냥 호구를 쳤네요. 잡을 텐데요, 이렇게 되면. 그때 건너가는 것은 이제 늘어서 약점에 노출되기 때문에 쉽지 않고요. 네. 이렇게 처리를 하겠다라는 생각이겠네요. 수순만 바뀐 거고 30초, 결국 똑같은 형태로 정리가 될까요? 셋, 네, 좀 크게 쉽게 뒀을 때 그 형태였는데 네. 거의 끊어 잡힌 것이 좀 아프긴 합니다. 아까 보여주신 대로 여기서 흙이 나를자 건너 붙이는 수는 성립이 안 될까요? 이수가 된다면 뭐 좋을 텐데요. 네. 글쎄요, 이게 가능할지. 또 가이수를 해야 되는데 차단으로 역습을 하는 거니까 쉽지는 않겠네요. 이곳을 호구 치게 된다면 네. 이쪽을 받아야 되거든요. 받지 않는다면 빈축이죠. 다섯, 아, 이렇게 일곱, 네. 잡히는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아홉, 받아야 되는데 받아야 된다면 수상전이 이것은 부담이 되겠죠. 뭐 이쪽 밀어간다든지 한다면 네. 이렇게 둬야 되는데 우겨치고요. 선수니까요. 이건 흙이 잡힙니다. 네. 안 잡히더라도 패 정도는 나겠네요. 여기 이렇게 돼서. 아무래도 펜은 흙이 부담이 되겠죠. 네, 이 패는 흙이 망했죠. 네. 흙이었는데요. 어? 오, 그 건너- 길로 가는데 치받는 선택을 하네요. 근데 치받는 것도 치받는 것도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빈축이니까요. 이거를 못 둔다는 거예요. 네. 근데 어차피 흙이 이거 끊어서 뭐 잡으러 갈 생각 없어요. 지금은요. 잡혔죠? 네. 근데 흙은 뭐냐면 무겁게 해놓고 여기 살아두고 나서 하나, 둘, 선수 뽑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네. 이 전략인데 이거 괜히 헤딩해서 좀 무거워진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네요. 바로 변신을 하죠. 이거는 완전 낚였는데요, 지금. 이거 끝낼 생각으로 둔 게 아니에요, 지금. 네. 이거 늘어야 된다면 그때 이거 단순하게 막아버리면 된다, 이제 그런 뜻이었거든요. 아, 최강원 선수는 여기 수상전 보고 있었는데 김기호 선수는 뭐 싸울 생각이 애초에 없었어요. 네. 이렇게 붙였고 이거 갑자기 이어되잖아요. 그럼 이거 당하면 하나, 살아야 되죠. 셋, 넷, 아, 귀한 한 수를 네, 놓쳤는데요. 이 자리 오면은 여덟, 아홉, 네, 이 자리 엄청 좋은 자리입니다. 네. 자, 보강을 했고 흑에게 손이 돌아왔습니다. 네, 최강원 선수가 그나마 위안인 것이 느는 게 선수가 된다는 거죠. 늘면 여기 살아야 되니까요. 네. 그때 이제 이쪽으로 근거를 추궁하면은 우변도 완승은 아니다. 30초, 물론 탄력이 좋아서 네. 거의 사는 형태는 맞습니다만 다섯, 그러니까 악수를 이제 일곱, 해준다면 이제 살려주는 것이고요. 그 자리 흑이 두냐 백이 두냐에 따라서 정말 차이가 컸습니다. 네. 분명히 좋은 자리인데 근데 여기 교환을 왜 아끼는지 모르겠어요. 서로 아끼네요. 흙이 이렇게 날짜 들어갈 일이 없거든요. 이 잡으러 가는 건데 이거는 외곽이 터지면서 네. 전반적으로 엷어집니다, 마둑이. 그래서 어차피 이런 수법을 둘 리는 없어요. 그렇다면 빨리 이 교환을 해서 둘, 이 두텁고 넷, 다섯, 그 다음에 여섯, 이쪽이 막히는 순간 이쪽이 전부 다 흙이 발전성이 되잖아요. 네. 자, 좌하는 누가 먼저 처리를 할지. 자,
현재까지는 서로 아끼고 있습니다. 네, 흑이 그냥 선수로 할 수 있는 자리인데 뭐 아껴두고 있는 느낌이고요. 나중에 백에게 턴이 온다면 백 쪽에서 먼저 이런 식으로 붙인다든지 해서 셋, 넷, 다섯, 정리해 버릴 수도 있죠. 네. 일곱, 여덟, 아홉, 열. 3번 남았습니다. 지금 흑도 뭐 끼우는 수는 있는데요. 이게 괜히 재주만 부리다가 손해보는 거예요. 이게 아무래도 이 우변 쪽에는 흑에게 영향이 가기 때문에요. 젖히는 건 안 되죠. 끊겨서. 이쪽이 단단수가 되기 때문에 안 되고요. 결국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늘어두면요. 여기 못 살아 있어요. 아직도요. 이건 밀게 되면 못 살아 있죠. 결국 다시 셋,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다 학수죠. 네. 근거가 이건 점점 더 사라지면서 상당히 크게 위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수법이겠지만 함부로 결행할 수 없고요. 네. 자, 안에서 안형을 만들고 있고요. 백도 우변도를 돌볼 여유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도 끊어가면서 최대한 우변 흑 쪽을 압박하자. 그러면서 이제 우변 백도를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수법인데요. 네. 끊어갔습니다. 네. 이렇게 단수 치고 있는다면 30초. 하나, 글쎄요. 셋, 넷, 다섯, 확실하게 돌리면 이건데 일곱, 좀 적극적인 느낌이 있긴 있죠. 먼저 끊어갔는데요. 뭔가 기교를 부려봅니다. 이거를 중앙에 늘게 되면은 끼워서 잡겠다. 네. 차단이 되네요. 네, 이렇게 잡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네. 그것이 연결을 싫어서 치면 네. 이렇게 치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잡는 것과 30초. 뚫어가는 것을 맛보기 하겠다. 셋, 넷, 고급 흑마를 선보이는데요. 네, 이거 바꿔치기 나옵니까? 아홉, 백도 2번 남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안 잡히거든요. 이거는 끊어서 쉽지 않기 때문에 네. 이 정도인데 근데 이것도 근데 좀 뼈 아프긴 하네요. 실리가 이러고 여기 잡으러 가는 거 못 노리면 집부족이겠어요. 네. 물론 이 중앙 쪽으로 백이 두터워지긴 했습니다만 흑의 실리도 꽤 커서요. 김기범 선수가 날카롭게 찔러 들어갔는데 네. 여기서의 그 처리가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넷, 다섯, 근데 뾰족한 수법이 잘 안 보여서 네. 이거 한번 더 쓰겠는데요. 아홉, 아, 네, 마지막 네. 출기 가죠. 잠깐만 남았습니다. 김기범 선수도 먼저 단수를 치지 않고 지금 끊어서 옹수를 물어보는 게 묘미가 있었습니다. 그거 묘미 있네요. 네. 지금 이 장면에서 이 상대방이 초읽기 2개를 사용하게끔 만들었고요. 묘미 있어요. 그게 지금 완전히 의표를 찔러버렸습니다. 네. 최강호 선수가 이 끊는 수를 관가했어요, 지금. 마지막 하나, 자, 마지막 초읽기입니다. 넷, 그 수가 됩니까? 또 우상 쪽이랑 연계를 해서요. 그것은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둔 느낌도 있는데. 네. 이게 왜냐면 그럴까요? 이 형태가 이게 정말 눈물 나는 형태가 나오잖아요, 지금. 모양이 네. 흙은 이렇게 두면 살아요, 이제. 네. 살아두고 나서 백은 후수로 이제 이쪽을 둬야 되는데 30초. 하나, 둘, 이게 뭐 내가 얻어낸 게 없어요, 별로. 나중에 늘면 모양만 나빠지고. 일곱, 네. 여덟, 이제 막 정리하고요. 살 때 뭐 유유 중앙에 아무데나 두더라도요. 결국 견제가 되기 때문에. 네, 이거는 중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네.
여기에 대한 사활을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사실은 되게 가치가 지금 작은 자리에 투자하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여기 사활은 치중을 가고요. 30초. 하나, 한 칸 뛰는 수가 있긴 해요. 셋, 넷, 다섯. 이렇게 여섯. 두면 후수한 집이니까 네. 뭐 이런 식으로 여기는 언제든지 옥집 만들 수 있잖아요. 이런 노림을 가질 수 있는데 네. 글쎄요. 그런 것을 노리는 큰 그림인가요, 지금? 그래도 잘 안 잡힐 것 같거든요. 백의 행마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이 상변 속도를 공격하면서 포인트를 올려야 될 것 같은데요. 최강호 선수와 김기범 선수의 3국 속기대국 잠시 후에 계속 보시죠. (2019-20 KB 국민은행 퓨처스 리그) 그라운드 4경기입니다. 3국 속기대국 김기범 선수와 최강호 선수의 대결. 자, 이 좌하 누가 먼저 처리를 할지 정말 궁금했었는데요. 네. 결국 김기범 선수가 먼저 정리를 합니다. 네, 한 칸을 띄었네요. 네, 역시 흙이 먼저 둔다고 하더라도 입구자하고 중앙 포위 이 수밖에 없었네요. 네, 그쪽은 뭐 거의 웬만하면 그렇게 처리되는 곳이었고요. 마지막. 하나, 한 칸보다는 그래도 젖혀서 막는 것이 나았을 것 같은데. 조금 더 힘이 있었는데요. 네, 그쪽에 집 모양이 붙더라도 훨씬 더 큰 집 나고요. 네, 그리고 지금처럼 뒀을 때도요. 네, 좀 귀찮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것이 최경호 선수의 어떻게 보면 꿈인데 이러면은 아주 알뜰하게 잘 살았죠. 네. 약점도 남아있어. 그걸 받아야 돼요. 네. 그럼 선호수가 바뀌어버렸으니까. 근데 여기에 두면은 여기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여기를 하나 찔러봐요. 이게 그러면 이으면은 네. 그때 막습니다. 딴다고 하더라도 다시 이거 막히네요. 막혔죠. 이거 이렇게 되는 형태니까 네. 오히려 가려운데 긁어준 느낌이고 네. 여기서 호구를 친다면 네. 이제 이렇게 찝어야 되는 형태인데 네. 있고요. 봉쇄하면은 뭐 우리 좀 음. 도와준 느낌이에요. 아 이거 낚였는데 이거 한 칸에 낚인 것 같은데요 지금? 아, 김기범 선수가 이렇게 상대방을 유도를 잘하네요. 네 이거 한 칸에 낚인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냥 살아도 사실 한 칸이 별 득은 없었어요. 왜냐면은 네. 이쪽 부분에서 사실 이수로 이렇게 꼽으려도 막아야 되거든요. 네. 30초. 살면 여기 약점만 노출될 뿐 득은 없었는데 네. 지금은 이거 다가는 순간 여섯. 완전 낚였어요 지금. 이으면 아. 바로 막히고. 이거는 바로 막혀서 네. 이거 뭐 이거 당할 수 없으니까 또 둬야 되잖아요. 내친 걸음인데 왠지 두면 둘수록 더 두텁게 만들어주는 것 같기도 네, 하고요. 건들면 건들수록 흑의 세력권이 더 견고해집니다. 그렇다고 치받는 것 마찬가지로 있는게 선수가 들었기 때문에 벽이 더 튼튼해지는 것 같은데요. 네, 이거 완전 깔끔한 벽이죠. 하변 집 다 되겠어요. 여덟. 아, 이거 낚였는데 이거는 막히면 네. 괜히 건드렸다가 완전 벌집 쑤신 느낌인데요 지금. 그러니까 이 자리가 급소해요. 애초에도 흙이 젖혔어야 되고 한 칸 띄었을 때 백이 이 자리에 뒀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 자리가 급소인데 그 놓치는 바람에 결국엔 흑에게 당하고 막혀버렸잖아요 지금. 이거는 완전히 당했습니다. 자충이 돼서요. 마지막. 하나, 둘. 최강호 선수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네, 거기 단수인데 단수를 못 치니까. 네. 그렇다면 흑도 가만히 냅두나요? 아니면 단수 교환까지 다 하나요? 일단 식기 전에 다 해야 돼요. 아. 원래 이런 교환들은요. 네. 나중에 그냥 변수가 생기니까 선수일 때 빨리 해버리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가고 싶은 자리 유유히 가면 되는 것이죠.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는 자리군요. 네.
그러니까 혹시라도 백이 나중에 진짜 이렇게 따고 뭐 끊는다는 이제 패를 할 수도 있잖아요. 네. 뭐 그럴 일은 거의 없겠지만 그런 변수를 차단하는 것이 안정적이고요. 흑 입장에서는 이 단수 말고는 더 이상 최선의 수법은 없으니까요.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아, 지금은 좌변의 집 모양 그리고 하변의 집 모양이 나면서 백도 우변을 치고 들어갔지만 네, 양쪽의 변을 얻어낸 흑이 만족스러운 흐름이고요. 더군다나 지금 중앙이 엄청난 요초예요. 백이 먼저 가냐 흑이 먼저 가냐는 한 수에 20집 차이 납니다. 엄청난 요초를 지금 선수를 쥔 흑이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완전히 흐름 잡았어요. 지금은. 하나 조심해야 되는 것은 상변이죠. 아, 네. 백이 하나, 정말 나중에는 셋, 넷, 모든 걸 걸고 잡으러 갈 수도 있습니다. 여섯, 일곱. 이 형태는 뭐냐면은 여기가 얼핏 보면은 맛보기로 살아있어 보이잖아요. 여기야 여기. 근데 이 건너가게 되면은 이게 옥집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완벽하게 살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기 먼저 붙여서 거기도 좀 백 입장에선 참 싫은 자리예요. 이게 늘자니 이게 뭐 여기도 한 방 당하고 아. 하나, 둘, 뭐 이것도 찝자니 근데 여기서 다섯, 이거 먹을 수 없잖아요. 일곱, 건너가 오, 버리니까. 네. 아홉. 그래서 손을 아. 빼는 거예요. 받을 수가 없어서. 네. 흑도 근데 여기 더 챙길 것이 아니라 중간 가는 것도 괜찮았어요. 이거는 완전 집으로 그냥 가겠다는 네. 거예요. 어차피 중앙은 큰 집 날 수가 없다. 현실적인 판단을 했고요. 네, 진짜 실리 좋아합니다. 네. 아, 근데 이거 잡으러 가겠는데요, 근데? 아, 집으로는 좀 격차가 아, 벌어졌을까요? 이거 집이 없잖아요, 백이. 지금 와중에 여기서 한 번 더 김기범 선수가 실리를 차지했죠. 네, 이거 우아기까지 다 들어갔으니까. 네. 마지막. 이거 완전히 끝났어요, 지금 바둑이. 셋, 아, 그렇다면 최강호 선수도 방법은 하나밖에 없을까요? 네, 하나밖에 없어요. 여덟. 아? 그거는 끝내기인가요? 아, 그거는 뭐예요? 그건 뭐죠? 그냥 단순 끝내기잖아요. 그냥 평범하게 젖혀갔는데요. 이게 뭐가 달라지냐면 이거는 완생이에요, 완생. 아까처럼 뭐 여기 다 백이 하더라도 이렇게 건너가야 되는데 못 들어오잖아요. 네. 아까 한 칸 띄어서 이렇게 건너가면 찝어갈 수가 있었는데 아, 이거 아. 봐도 끝났는데. 승부를 안 걸어가는데요. 너무 무기력하게 이거는 끝나는 느낌인데요. 이거는 집으로 추격하겠다라는 작전인데 칩이 없어요. 네. 근데. 여기 11집, 17집, 19집, 36, 38인데 중앙이 진짜 많이 나요. 10집이거든요. 48 쳐줄게요. 네. 20, 21, 22, 23, 40. 이게 하변이 발전성이 없다고 치더라도 40집이 확정가예요. 아, 네. 45, 48이죠. 하변이 빵집 나도요. 이만큼 이긴 거예요, 지금. 아, 네. 그렇다면 차이가 꽤 벌어졌는데요. 평소 최강호 선수답지 않게 이게 오늘 봤던 내용은 너무나도 무기력한데요. 이거는 네. 해보지도 않고 그냥 진 느낌이에요. 너무 얌전하게만 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질 때 지더라도 뭐 마지막 칼 한번 뽑고 져야 하잖아요. 지금. 네. 근데 지금은 완전히 실리 다 뺏기고 최후의 이제 4활 승부도 지금은 갈 수 없는 상황. 아무것도 할 수가 네. 없어요, 지금부터는. 지금 하변도 하나, 계산에 아예 넣지 않고 형세 판단을 했었는데요. 지금 여섯. 뭐 이렇게 경계선이 그어진다면 그래도 실리로 좀 좀 챙겼다고 네, 볼 수 있겠죠.
그 하변집 나면요 중앙이 20집 나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최대한 넓혀가기 위해서 준비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완전히 넓혀가는데 일단 넓혀가는 것은 맞아요. 지금 그나마 되게 잘해주고 있는 부분은 형세가 나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그렇다면 중앙을 최대한 넓혀야 된다는 것을 알고는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워낙 숭숭숭 뚫려가지고 이게 천장에 구멍 나듯이 여기 뚫리죠. 여기도 뭐 깊게 갈 필요도 없어요. 나중에 그냥 이 정도만 깎아도 여기도 뭐 이 정도만 깎아요. 그냥. 하나, 둘, 깎다 보면은 이게 12, 14에서 20, 다섯, 25집은 나는데 일곱, 그 과정에서 흙이 여기 이런 돌들이 다 도움이 되잖아요. 지금 이런 돌들이 안 되는 거죠. 김기범 선수도 밀어서 축소를 시키고 있네요. 밀어서 네. 여기가 이제 끊는 게 선수성이니까 아, 이 자리가 이제 급소라고 보는 거죠.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참 애매하네요. 이게 흙이 되면 엄청나게 크거든요. 네. 백이 이게 선수가 안 되죠. 여기를 붙이는 것은 이렇게 둬서 30초. 석점은 버립니다. 언제든지 둘, 안 되는 것이고 셋, 좀 여기랑 나가두고 여섯, 따른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여덟. 그러면 선수가 되는군요. 근데 괜히 이런 거 빨리 안 해놨다가 역끝내기로 잡혀버리면 네. 이거 하나 나가두고 꽤 커요. 네. 네, 여기도 완전히 가슴이 아프네요. 막아야 되는데 여기 한 점 잡힌다 이거죠. 또 뜯기고요. 네. 그렇다면 차단 안 당하기 위해서 셋, 나를자로 두는 것은 어떨까요? 아, 이거 오늘 또 축소되니까 네. 작아지니까. 음, 뭐 여기에 둘 때는 사실 뭐 48평 집을 원해서 둔 건데 네. 자꾸 깎이다 보면은 14평짜리 집이 되는 거예요. 꽉 막아갔고요. 네, 한 점 버리더라도 일단은 최대한 막아갔습니다. 지금 흙이 입구자로 들여다보고 좀 나를자로 차단해서 그런 약점은 없는 건가요? 뭐 굳이 그런 거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또 확실하지 않으면은 네. 이제 흙 입장에서는 뭐 시도하는 것은 득이 없어요. 아, 지금 뭐 확실한 건 아니거든요. 네. 여기 밀면 집 받고 그래서 젖혀도 끊어요. 반대쪽으로 젖혀가도 네. 끊게 되면은 네. 이어야 되잖아요. 위로 늘어서. 이렇게. 네. 이거는 여기 뭐 해야 괜한 되니까 소지가 아닌가요? 네, 네. 확실하지가 않죠. 네. 그러니까 지금 확실하지 않을 거라면 건드리는 것은 득이 없어요. 지금은 이런 자리만 두고 있으면 돼요. 확실한 아. 자리. 연결도 확실하게 2번 확인해서 둘, 이것도 뭐 괜히 또 찝찝할 수도 있어요. 지금. 여섯, 뭐 이 정도만 둔다든지. 네. 여덟. 이 방금 변화도는 유리한 상황에서 역전될 수 있는 케이스를 네, 보신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뭐 바둑이 불리하다면야 네. 당연히 그런 수법을 연구를 해야겠죠. 그러나 유리한데 괜히 승부 보다가는 네. 그 역전당할 수가 있잖아요. 또 괜한 분란의 소지를 만들면서 상대에게 기회를 내어줄 수가 있는 거죠. 네. 이 타짜에 또 나오잖아요. 그 대사가. 확실하지 않으면 승부 보지 말라고 이제. 마지막 하나, 둘, 그 바둑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다섯, 유리한 입장에서는 여섯, 일곱, 여덟. 승부사는 새겨 들어야 될 말인 것 같습니다. 그쵸, 지금처럼 100 보고 받으라고 하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한 수 더 투자해서 네. 받아라 이제. 이렇게 되겠네요. 최강호 선수도 노리는 것은 이제 여기가 있어서 이런 형태가 되니까 이제 끊는 약점을 이제 노리고 있긴 합니다.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쪽이 아. 어떻게 됩니까? 아, 거기 맛이 나쁜가요? 이게 여기 한 점 버리는 순간에는 네. 이게 또 후수로 연결해야 되니까 네. 아프죠. 여기도 이런 식으로 다당하고요. 끊는 것도 있으니까 뭐 이런 자리까지도. 근데 이거를 이으면 여기 찌르는 건 안 돼요. 여기가 있으니까. 네. 근데 김기원 선수가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이거 같아요. 셋, 3단발이 다섯, 맞나요? 여섯, 이거 확실합니까? 들어야 되죠? 네. 그러니까 백은 어차피 뒤도 안 보고 승부를 걸 겁니다. 확실합니까 이거? 약간 떨리는데요? 그렇죠. 지금은- 확실하게 들어가네요. 네, 뭐 확실하게 두네요. 이게 깔끔하군요. 네, 뭐 근데 별건 없어요. 뭐 한 건 없어요. 네. 이런 형태인데 아니면 여기서 끼워 이어서 이거 다 받아줘요. 이거 그러면은 어차피 이거 안 되니까. 위 단수를 선수로 할 수 있다는. 이거요? 이거는 할 수 있어요. 이거는 할 수 있습니다. 뭐 이것만 하더라도 뭐 소득을 올린 거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애초에 원래 흙이 나갔을 때 백이 받아야 되는 자리였으니까 네. 손을 빼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소득을 올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 수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네. 당장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면 바둑은 끝이었는데 네. 일단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러나 뭐 야금야금 넘어와. 여기도 야금야금. 뭐 이런 것도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중에 이런 것도 야금야금. 그러니까 야금야금이 많아서 이게 중앙 집 만드는 게 이래서 좀 괴로워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톡 끊어 먹겠죠. 거기부터 이 교환을 해두려고 하나요? 이렇게 해두고 네. 왜냐면 여기 해두면 이쪽으로는 좀 아까운데 네. 이 붙이는 건 기분이 좋아요. 아, 못 젖히죠. 끊는 수가 있어서 돌파가 됩니다. 네. 30초. 하나, 둘, 셋, 네. 넷, 다섯, 조금 아까운 교환일 수도 있긴 합니다만 그냥 결행을 합니다. 그렇네요. 계속 야금야금 작전으로 들어가네요. 네. 그래도 백도 제법 만들긴 했어요. 그래도 네. 열심히 만들었어요 지금. 20집 정도는 나겠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백의 입장에서는 아쉬운 부분인 것이죠. 마지막 하나, 네, 지금은 뭐 여기 그냥 잡아도 될 것 같아요. 요 끝내기로 뭐 중앙 더 깰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어차피 큰 집 나을 것 같은 느낌은 아니라서. 근데 이게 선수 됩니까? 그렇다면 좀. 이거 선수 그런데요? 되면은 좀 얘기가 달라지네. 여기 받아야 되면은 네. 이거는 이제 평수 넓어지네요. 이거 넓어질 수 있겠어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백이 지금 방금 둔수로 둘 시간이 있었다는 이야기인가요? 여덟, 여기로요. 네. 여기로 이제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근데 여기 한 방 자체가 워낙 아파요. 이 자체로 여기 한 방에 덤이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여기 넓힌 걸 여기 넓히려면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여기 네. 이 악수 교환을 해야 되잖아요. 아, 근데 하고 넓힌 건데 여기 덤 날아가면은 사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네, 크게 난 게 없는 것이죠. 네.
여기서 머리를 내밀면서 나갈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안전하게 연결을 해야 될까요? 보통은 이 형태가 맞는데요. 보실까요? 뭐 흙은 이런 거 하나하나를 다 염두에 두고 30초. 하나, 돌을 움직여야 됩니다. 여기 끊기면 넷, 다섯, 역시 마찬가지로 이쪽이 아직 미생 형태라서 아홉, 열. 좀 괜히 찜찜해지는 느낌이 있는데요. 자, 김기범 선수가 초읽기 하나를 사용했는데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이거 같습니다. 이겼잖아. 뭐 해가지고 확실하게 두는 편이 나아 보입니다. 네. 그것이 아니라면 여기서 손 빼도 돼요. 아, 달라졌다면 여기가 이제 찔러갈 수가 있기 때문에 살아두더라도요. 30초. 이쪽이 거의 반선수고 둘, 셋, 그렇다는 것은 이런 형태라면은 다섯, 넓히더라도 이게 집이 안 나겠죠. 잘. 네. 아홉, 젖혀서 이것도 끊어간다면. 끊는 것도 유도하는 겁니까? 네. 뭐 응해 주진 않네요. 네. 자, 이제 뭐 집의 음각이 좀 드러났으니까요. 뭐 분명 흙이 우세를 유지하고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백두 중앙에 집을 잘 만들어서 한번 집을 세 보겠습니다. 이쪽 10집, 16, 30초. 하나, 둘, 둘, 네, 44집 정도 났고요. 여기만 다 44집. 여기 집, 여기 집. 역시 흙에 집이 많습니다. 네. 아, 여기도 세요. 이거는 여기보다도 작은 것 같은데요. 마지막. 하나, 아니면 혹시라도 뭔가를 넷, 다섯, 염려해서 아니면 반대로 이곳을 두면서 나중에 차단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치중을 본다든지. 상변 딱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좀 넓혀서 이게 집이 다 나면은 좋아요, 백이. 근데 이게 뭐냐면요. 너무나도 빈틈이 많아 보이죠? 예를 들어서 여기만 두더라도 차단을 할 때 단수를 치고 꿰뚫게 되죠. 네. 무너지고요. 그렇다고 여기를 못 찌라자니 마지막. 하나, 흙은 정말 웃으면서 이쪽으로 삭감을 하게 됩니다. 네. 다섯, 여섯. 네, 찔러두는 교환은 생략을 했습니다. 이러면 흙이 손을 뺄 수도 있는데 네. 뭐 백도군데 후수 끝내기지만 이것이 거의 9집짜리 끝내기이기 때문에 자체로도 크다. 네, 지금은 큰 자리가 없으니까. 삼십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초읽기를 마지막 사용하고요. 하나 마지막 초읽기가 되었습니다. 뭐 고민하는 거죠. 이렇게 받는 게 득일지, 이렇게 받는 게 득일지, 혹은 손을 빼야 될지. 부분적으로는 이수가 정수로 보이고요. 왜냐면 이제 여기를 넓히면은 이게 확실한 선수예요. 붙임당하면 잡히죠. 네. 마지막. 이걸 당한다는 뜻이 돼요. 둘, 셋, 근데 지금은 이렇게 되면요 이게 확실한 선수가 아니에요. 일곱, 여덟. 공배 차이가 있네요. 네, 살 수 있죠. 네. 아, 그냥 석점 주고 네, 중앙 쪽을 견제하겠다. 아주 확실하게 두네요. 백 입장에서는 이제 끊고 나서 뭐 있는 게 선수였거든요.
이쪽에 붙이는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여지마저 없애려 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그 수는 뒤로 받아주면 됩니다. 네. 이러면은 뭐 당한 것이 없죠. 문제는 중앙 같은데요. 네, 중앙과 우상이 거의 맛보기 느낌이에요. 중앙에 집을 만들면 우상기 흑석점을 살리는 쪽으로 가고 네. 우상기 흑석점을 잡게 된다면 중앙을 마지막. 더 하나, 견제하게 되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두 군데 중 한 군데만 차지한다면 뭐 필승지세다. 네. 그런 판단이 섰습니다. 김기범 선수. 오늘 대구는 너무나도 깔끔하게 운영을 잘했어요. 큰 변화 없이 안정적으로 모양을 정리해 가면서 리드를 해 나갔고요. 마지막 하나, 네, 집 모양도 아주 깔끔하게 그리고 대세점도 놓치지 않았고 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시간 연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수되는 자리를 착수를 하면서 지금 중앙의 경계를 어떻게 막아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뾰족한 수탄이 네. 잘 보이지 않죠. 우선 나를자로 막아서 좀 최대한 넓혀야 될까요? 네, 뭐 이렇게 둘 수도 있는데요. 마지막 근데 이게 둘, 셋, 넷, 혹시 야금야금 해버리면은 여섯, 일곱, 백 여덟. 입장에서 너무 이게 대책이 없어요. 음, 억지로 이제 집 낸다 하더라도 흙이 다 내어줄 겁니다. 쉽게요. 근데 그 과정에서 여기가 잡히면서 흙이 또 넋이 불어나요. 네. 그 이쪽 살리게 된다면 결국에는 이 큰 자리, 마지막 큰 자리를 흙에 두기 때문에 이렇게 집을 불리는 것이 크게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네. 이게 9집 자리라고 했죠. 근데 여기 넋집을 혼납해야 되니까 여기가 13집이 나더라도 는 게 아니죠. 실질적으로 집이. 뭔가 이런 데를 빨리 물어봐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나, 둘, 오히려 좀 유도를 하는 거죠. 이쪽을 건드려주면은 다섯, 여섯.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처리하려고 하고 아, 네. 있는 것은 이게 선수라서요. 받아만 준다면 자체로 이제 이득이니까. 자, 뛰어 들어갔는데요. 연결이 가능한 건가요? 네, 젖히면은 이렇게 두고요. 이게 선수긴 한데 뭐 이런 식으로 받아버리면요. 이제 이쪽 석점이 안 떨어지죠. 이쪽으로 집을 좀 부셨지만 얻은 만큼 손실도 생깁니다. 네. 그렇다면 흙은 여기서 석점을 연결해도 똑같은 건가요? 네, 마찬가지죠. 조금 다른 것은 이제 여기 있는 게 이제 아, 들어가가지고 네. 조금 뭔가 수는 안 날 것 같아요. 안 날 것 같지만 괜시리 좀 하나 더 밀리는 느낌이 있어서 네. 그냥 막아서 깔끔하게 네. 맛보기를 하네요. 그냥 뭐 별 변화를 일으키고 싶지 않다. 네. 뒤로 받아두었고요. 부자 몸조심이죠. 지금 김기원 선수는 승리의 확신이 선 상태니까 네. 네. 먼저 웅수를 물어봅니다. 여기서 이제 욱하지 않으면 돼요. 네. 네. 욱하지 않으면 근데 욱 안 할 줄 알았어요. 네, 이 욱하는 기사들이 있죠. 네.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기사들이면 이제 저거 못
못 받아주겠는데 하면서 욱하는데 그러다 지는 거예요. 이제 역전을 당하는 건데 참을성만 있으면 됩니다. 그냥 받아만 주면 기분 잠깐 나쁜 거거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미세한 차이라면 저런 하나하나가 정말 예민해서 일곱, 여덟, 사실은 뭐 저를 받아주는 것이 패착이 될 수도 있는데 네. 지금의 형제는 네.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김기범 선수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최대한 변수를 줄이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이죠. 네, 지금 우변부터 하변, 우하기까지 이어지는 흙집이 엄청나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이 원인 중에 하나가 역시 여섯, 이 자리 급소 자리를 여덟, 놓치면서 네.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중앙 두터움의 주도권이 달라졌는데요. 네, 백이 하나만 더 밀어놨더라도 이렇게 봉쇄당하는 일은 없었을 텐데요. 네, 차이가 큽니다. 날일자로 막아서 마지막 하나, 경계를 최대한 넓히고 있습니다. 셋, 네, 막 또 날짜 갈 거예요. 뭐 크게 수를 내려는 움직임은 네, 네. 필요 없고요. 정말 간소하지만 확실한 수로 더 갈 겁니다. 네, 김기범 선수가 승리를 거둬준다면 일단 사이버로의 주장을 꺾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팀의 주장인 김창훈 선수가 또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여섯, 홈앤쇼핑의 총신호가 켜지는 느낌이 듭니다. 홈앤쇼핑에서는 거의 김기범 선수가 속기를 담당하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팀 내 이제 막내이기도 하고 김창훈 최현우 선수가 자체로 이게 속기파가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김기원 선수에게 속기 기회가 많이 생긴 것이고 김기원 선수 본인 역시 속기를 더 즐겨둡니다. 네. 그러니까 딱 조화가 맞는 거죠. 일곱, 여덟, 물론 이제 오도가 읽히는 단점은 아, 있겠습니다만 네. 대신 실력으로 극복을 하면 됩니다. 네, 뭐 그래 알 테면 알아봐. 어차피 우리는 이게 최선이야. 네. 네, 그런 느낌이죠. 제가 선수가 마지막으로 이제 조금 건드려 보려고 하는데 네. 여기서는 물러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막으면 되나요? 네, 한번 손을 돌렸기 때문에 중앙은 더 견제가 됐습니다. 네, 중앙은 완전히 다 깨져버렸고요. 그와 함께 베개 역전 희망도 사실상 꺾여버렸습니다. 우변에서 수가 나는 것은 보시면요, 이 뒷수가 내수예요. 마지막 하나, 2점 둘, 버려도 되거든요. 네. 내수면은 이게 수가 날 수가 다섯. 없어요. 여섯, 일곱, 기껏해야 백이 다수 치고 이제 느는 정도인데 사실 손을 빼도 돼요. 네. 빼도 되는데 받아주더라도 담이 없죠. 단수를 쳤고요. 이어달라는 생각인 건가요? 네, 뭐 있는다면 뭐 끼어 이어서 이게 선수거든요. 여차하면 네. 끊고 마지막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좀 진행시키겠다는 뜻인 것 같아요. 끊기면 이게 남아서 네. 이것과 이것이 동시에 생기니까 조금 흙도 타격을 입거든요. 그래서 뭐 김기범 선수는 역시나 안전하게. 네, 재차 안전하게 들어갑니다.
최강원 선수가 힘이 강한 기사인데 오늘은 전혀 그 힘을 뽐낼 만한 전장이 없었어요. 이거는 김기권 네. 선수가 사전에 잘 차단한 것인지 아니면 네. 스스로 마지막 그것을 시도하지 못한 것인지는 네 따져봐야겠지만 네. 전 둘 다 있다고 봐요. 여덟 김기범 선수도 이 본인의 스타일대로 잘 유도를 해왔고요. 네. 뭐 이렇다 승부수 한번 못 던지고 지금은 마무리 되어가는 분위기잖아요. 네. 이걸 따내면 하나 이렇게 호구를 쳐서 셋 호구 치는 순간 이 한 점이 제압돼 버리죠. 늘면은 그때 있겠다. 네. 맛보기입니다. 다 맛보기. 음. 최후에 아, 시도를 합니까? 거기 근데 뭐가 있을 것 같진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단수 치고 이어도요. 이거 뭐 깔끔하잖아요. 지금. 그렇네요. 이 잡혔다고 지저분한 모양이 되는 게 아니군요. 두 수밖에 안 돼요. 두 수밖에. 네. 깔끔해요. 네. 네, 깔끔합니다. 지금은 뭐 여기를 잊고 나서 끊고 뭐 밀어가는 수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또 막으면 마지막 자충. 뭐 자체로 양자충 느낌도 있고요. 네. 여기를 뭐 시도하더라도 잡으면 되니까요. 여덟 네. 깔끔하네요. 네, 지금 뭐 다 와서 다 끝나고 자꾸 뭔가 하려고 하는데 네. 이 버스가 지나갔어요, 지금은. 조금 더 일찍 적극적으로 이렇게 변화를 만들어 갔다면 어땠을까요? 네, 버스 지나갔어요, 지금. 이 뭐 패드로 하도 다 져줘도 돼요. 이 보채줬잖아요, 백이. 네. 이거 다 내어줘도 됩니다, 지금은. 이 석점만 살리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백도 그냥 이렇게 살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아무리 불리한 입장이라도 저 패를 들어가는 거는 조금 힘들까요? 이 패를 이겨도 별 낙이 없어가지고. 네. 별 낙이 없어요. 네. 여기 살려버리면 별 낙이 없습니다. 패를 졌을 때도 타격이 클 것 같아요. 네, 지면 물론 타격이 크고요. 팩감이야 뭐 우하기 팩감, 우상기 팩감 뭐 등이 있기 때문에 네. 패는 이기는 것이 유력하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잡히면요. 지금 이수여와 비교했을 때 8집이 차이 나요. 네. 중앙이 8집 훨씬 이상 늘어야 수지 타산이 맞는 것인데 아까 형태를 보시면요. 다 때려내야 이거 당하죠. 6, 8, 10 기껏해 많이 늘어야 11집 늘어난 거예요. 마지막 하나 둘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최강호 선수도 2점을 연결을 했고요. 네, 그 자리는 할 게 없어요. 네. 이어서 더 이상 노릴 만한 수단이 없습니다. 네, 이거 뭐 김기범 선수가 워낙 철통방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최강호 선수 오래 못 둘 것 같아요. 지금은요. 너무나도 그 방어가 완벽해서. 네. 네, 지금 뭐 거의 5수 정도 남은 느낌인데요. 아, 그 정도로요. 네.
아쉬운 것은 최광호 선수가 한 번도 좀 시도를 못 해보고 쉽게 무너졌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마지막 여기 잡으러 가는 거 좀 노려봤어야 된 것 같아요. 네. 이미 여기 실 다 내어주는 순간에는 집으로는 도저히 따라갈 길이 없었고요. 네. 대마 노리는 이쪽에 좀 건드리는 것들이 좀 듣거든요. 그런 것을 믿고 물론 잡으러 갔더라도 살 확률이 훨씬 높았습니다. 그러나 그 편이 역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실전보다는 더 높았을 것 같고요. 네. 지금은 실전의 길은 지금 바로 보시는 이대로입니다. 네. 이대로 김기범 선수가 그냥 빗장을 잠가버리니까 역전할 길이 안 보이는 것이에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중앙집을 만들었는데 이래도 좀 차이가 벌어졌거든요. 그랬다면은 승부를 다른 방향 쪽으로 걸어갔으면 어땠을까 아쉬움이 났는데 마지막 최강호 선수가 좀 끝내기 다 와서 좀 뭔가 변화를 만들어가려는 움직임이 포착이 됐거든요. 네, 좀 늦었죠. 네. 한 발 늦었고요. 매번 느끼는 거지만 김기범 선수는 정말 침착합니다. 원래 이렇게 침착한 기사가 아니었는데 연구생 시절 때는 뭐 이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또 연구생 또 담당 사범으로 김기범 선수의 이 성장 과정을 지켜보셨잖아요. 네. 마지막 근데 많이 의젓해진 느낌도 있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여섯 성인이 되다 보니까 네. 좀 차이가 있죠. 근데 동료들과 상당히 잘 어울립니다. 약간 잘 이제 재밌는 유머러스한 부분도 있고. 물론 아무리 그런 성격을 갖고 있더라도 뭐 대혹할 때는 뭐 진지해지기 마련이긴 합니다만 그렇죠. 좀 경솔한 부분이 있었어요. 대국 바둑 내용에서 바둑 부분에서 좀 경솔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네. 마지막 하나 둘 프로가 되면서 그런 부분을 고쳐 나갔다면 뭐 성적을 떠나서 뭐 이미 발전한 건데요. 네, 그렇죠. 기본적으로 좀 재능 있는 바둑을 두고 네. 좀 영리한 바둑을 둬요. 오늘 바둑 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영리하게 뒀잖아요. 그런 것이 상당히 김기범 선수의 장점인데 네. 좀 경솔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형세에 대한 오판. 그러나 맞아요. 오늘 대국 같은 케이스는 셋 가장 잘 두는 케이스예요. 바둑. 네. 여섯 가장 자신이 있어야 하는 케이스고. 정확한 형세 판단으로 인해서 안정적으로 판을 이끌어갔고요. 그리고 최강호 선수가 이 우상 쪽으로 끊어갔을 때 김기범 선수가 이 반대쪽으로 끊어간 수가 굉장히 재치 있는 수였어요. 오늘의 한 수죠. 네. 중앙 끊었을 때죠, 여기. 네. 네, 여기 끊어가는 게 오늘의 한 수였습니다. 네. 거의 뭐 승차이 되었다, 그 수가. 선수를 뽑았으니까요. 마지막 하나 둘 네. 해볼 데가 없어요, 지금은. 네. 깔끔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계산 한번 해보죠. 8, 12, 14, 13, 20, 22, 30, 34, 44, 46, 48, 뭐 쉬운 집이 채 안 납니다. 49 정도. 마지막 하나 둘, 셋 16, 20, 30, 64. 아니 많이 졌어요, 근데 지금. 뭐 걔가 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네. 너무 많이 져서.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지금 반면 뭐 10집보다도 15집 쪽이 맞는 것 같고요. 김기범 선수가 초반에는 기분 좋게 시작을 했습니다. 1, 2라운드 승리를 거두면서 2연승으로 출발을 했지만 이 4라운드부터 7라운드까지 연패를 당했어요. 네, 좀 이게 기복이 있고요. 네. 기본적으로 흐름을 좀 타는 스타일인데 연패, 늪에 빠지다 보니까 이제 좀 위축이 되고 주눅이 들고 셋, 그것이 좀 길어졌던 것인데 다시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 자, 지난 8라운드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4연패를 끊어냈습니다. 이 연패가 쌓이면 부담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네, 그렇죠. 그래도 이 연패를 끊어냈다는 것은 우선 당면에 있는 숙제를 풀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연패가 길어지다 보면요. 사실 자신감이 상당히 중요해요. 네. 프로기사뿐만 아니라 모든 뭐 스포츠 선수다라든지 다 중요하겠죠. 연패를 당하다 보면은 스스로의 문제점을 이제 인지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네. 자신이 없어지고 악순환의 연속이 네.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우선 의심이 많아질 것 같아요. 네. 날바둑에 문제가 생겼나? 혹은 뭐 실력이 이 정도였나? 막 그런 온갖 생각이 듭니다. 네. 반대로 이제 연승을 하다 보면은 없던 자신감도 생기게 돼요. 네. 내가 성장했나? 뭐 그러니까 긍정적인 계속 생각이 떠오르기 때문이죠. 근데 그것도 이제 일종의 다 마인드 컨트롤인데 네. 연패를 당했을 때가 중요한 것 같아요. 연승을 할 때는 노력하지 않더라도 그게 생기거든요. 좋은 긍정적인 자신감이. 네. 그러나 연패 당했을 때 그 처져가는 그 사라져가는 자신감을 어떤 식으로 잘 컨트롤할 수 있는지 그것이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승을 했을 때 계속 그 승리를 이어가는 것보다 연패를 거두고 있을 때 계속 그 탈출해 나가는 것이 더 어렵다고 볼 수가 있겠군요. 네, 그렇죠. 네, 제가 아까 다우스 예상했는데 그거는 좀 오산이었네요. 최강호 선수도 이제 좀 뭔가 네. 아쉬운 것이죠. 네. 조금 더 마음 정리할 시간을 네. 줘야 될 것 같아요. 아, 마지막 뭔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네. 이거 하나 노리고 쓴 건데 네. 이거는 보고 있겠죠. 이게 여기에 두고요. 단수치고 이 먹여쳐 버리면요. 여기 끝내고 선수잖아요. 네. 이게 딱 역전 코스였어요. 유일한. 자, 중에 딱 걸리면서 네, 이거 못 잊죠. 네. 유일한 역전 코스인데 그거는 뭐 김기범 선수가 당할 리가 없죠. 네. 자, 여기서 항복을 합니다. 네, 이거는 뭐 김기범 선수의 완승곡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본인의 스타일대로 상대에게 기회를 내주지 않으면서 아주 깔끔하게 운영을 했습니다. 네, 김기범 선수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오늘 첫 대결을 펼친 두 선수. 김기범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상대의 전적 1대 0으로 앞서 나갑니다. 최강호 선수는 4승 4패로 전반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오늘 대국은 최강호 선수 입장에서는 좀 많은 생각이 좀 필요한 한 판인 것 같고요. 다음에는 오늘과 같은 바둑을 좀 피하는 쪽으로 공부를 해야겠습니다. 깨달음이 있는 한 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3국 속기대국 끝났습니다. 김기범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홈앤쇼핑 1대 0으로 앞서갑니다.